안녕하십니까. 네. 길거리를 봐도 사람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휴가들 많이 가셨나 봐요. 자, 오늘 어디부터 볼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복대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협의의 무권들이죠. 여기부터예요. 자, 칠판 먼저 보시고 이제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 효과 귀속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효과 귀속. 관련해서 나눠보면 이제 유권 대리와 뭐죠? 무권 대리로 나눈다. 그래서 유권 대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을 때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을 때, 권한 없이 대리행위 했을 때 무권 대리. 이 무권 대리는 다시 뭘로 나누냐면 표현 대리와 또 하나 협의의 무권 대리다. 여기서 협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협의. 좁은 의미.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권 대리는 어떤 의미예요?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죠. 그래서 광의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를 나누는데,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무권 대리라는 점이에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권한 없이 했다. 근데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표현 대리는 표현이 말 그대로 뭐예요? 표현? 네? 겉으로, 겉표자에 나타날 현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마치 유권 대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그럼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이게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다시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그 대리권 수요, 즉 수권을 표시했다 그거죠. 두 번째는 116조의 월권 대리예요.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월권 대리가 뭐라고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는데 자기가 주어진 권한보다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129조. 이건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뭐라고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 세 가지가 표현 대리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125조, 116조, 129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문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협의의 무권대를 보는데, 본인 갑,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땅을 아버지 거를 파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갑 대리인 그러면 을이 갑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본인 소유,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지금 판다 그거예요. 근데 대리권을 받았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상대방이 그걸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는 계약이죠. 의사표시 몇 개? 2개잖아요, 2개. 그러니까 계약의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유언을 아들이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럼 유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지 마음대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계약.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근데 얘가 대리권 없이 그냥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지가. 본인 대신. 그럼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럼 매매 아니라 증여했으면,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죠. 그럼 뭐의 무권 대리? 계약의 무권 대리. 임대차 했으면 대리권 없이. 임대차는 뭐예요? 계약. 그럼 이건 뭐야? 계약의 무권 대리. 해제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지가.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권대리 형태도 계약의 무권대리가 될 수 있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될 수 있고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이렇게 임의로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행위의 효과는 뭐죠? 무권대리라면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아버지를 위해서 대리행위 해가지고 팔겠다 그러고 현명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한 거고 상대방이 사겠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의 효력은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무효. 아, 여러분 거를 여러분 아들내미가 가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자칭 아버지를 위한다고. 예? 근데 대리권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효. 그런데 그 무효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력은 유동적인 무효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뭐를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또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건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인 걸 인정하겠다.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럼 추인을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되고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추인해도 된다. 양쪽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추인은. 그죠?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한해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한다는 것은 너 추인을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추인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추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최고를 할 수 있는데 최고라는 거는 너 추인하려면 얼른 추인하세요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다. 철회한다는 말은 이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로 확정짓겠다 그거잖아요. 내가 한 의사표시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건 되돌리겠다는 거는 지금 계약의 무효를 확정짓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를 하는데 누구에게 최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지금? 병은 누구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네? 최고는 본인에게 할 수 있죠. 철회는 얘한테 해도 되고 얘한테도 되고 어차피 얘는 무효로 확정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로 확정되잖아요. 아까 여기 추인하면 유효라면서요?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철회를 하고 본인은 얘한테 추인을 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효냐 유효냐 효과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철회는 양쪽으로 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철회하는 것은 무권대리에 대해서 계약 당시 얘가 선의일 때 한해서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선의일 때 한해서만. 왜냐하면 알면서 계약을 해서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예? 이 무효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가 일단 찔러보고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철회하겠다. 그럼 자기 행위에 모순되니까 철회는 반드시 선의일 때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는 반면에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얘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률 효과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해요? 상대방이 해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고를 하는 것은 네가 추인을 할래 말래 내가 유효를 할래 무효를 할래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철회는 반드시 선의일 때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철회를 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럼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 본인은 추인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철회는 선의일 때만 가능하고 최고는 선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얘가 하니까. 철회는 지가 철회를 하려면 이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선의라는 자격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예. 자, 근데 최고를 하는데 최고를 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가지고 기간을 줘야 돼요. 그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지 1개월, 1월, 뭐 1주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고 하여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그래야 돼요. 바라지 않으면. 이거 무슨 주의예요?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 얘기예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맞는 거지.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틀려요. 왜죠?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도달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그러면 이건 도달주의를 의미하는 것에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라지 않으면 상당 기간 본인이 어떤 대답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추인한 걸로 거절한 걸로. 추인 거절. 거절이 되는 것은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죠? 추인한 걸로 간주한다 그러면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무효로 간주하냐면 기존에 있는 상태가 추인하기 전 상태가 무효 상태였잖아요. 그럼 그대로 확정되는 거예요.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효가 유효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 상태가 고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추인 거절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정시키는 거니까 간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결국 이 동그라미가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권 대리의 효과라고 하는데 무권 대리의 효과는 토탈 5개.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 최고 철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을 때도 책임을 져야 돼요. 즉 본인이 아들에게 수권을 했는데 수권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시치미를 떼더란 말이에요. 에? 그럼 얘는 졸지에 무권대리로 가는 거예요. 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추인을 하지도 않고 상대방은 철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본인은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이 철회를 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부동산 달라 그러고 본인은 안 준다 그러고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도 못해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우에 웬 난리예요, 그거. 어떤 책임을 지냐면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아니면 또는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틀리고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조차 무권대리인이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거운 책임, 가벼운 책임. 무거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행위 능력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선택에조차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그러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권들에 대해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권들의 효과, 협의의 무권들의 효과 5개, 추인 거절 최고철의 책임. 그 책임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최고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무권 대리인에서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최고하는 건 너 추인을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추인권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본인에게만 최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철회하는 것은 상대방 측에서 스스로 무효를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통보하는 것이니까 본인에게 하든
무권 대리인에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추인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이나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이해되셔요? 자,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본인이 사망했어요. 본인이 사망했으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하는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인 거절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의 직에 반하니까. 왜냐하면 무권들이 행위를 했을 때는 자기가 팔겠다, 무권들이지만 팔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했을 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한다는 것은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엔 지가 팔겠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안 팔겠다 그러면 자기 행위에 모순되니까, 즉 금반원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뒤집어서 이번엔 얘가 사망하고 이렇게 상속이 됐다면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아들이 사망해서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본래 자기의 권리로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책임을 그대로 상속받으니까 계약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추인을 합니다. 추인을 할 때 한자로 하면 추인한다. 이게 무슨 추예요? 무슨 추? 쫓아가서 인정해 주겠다 그거잖아요. 인정할 인. 그럼 이때 추인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추인권자는 누구예요? 누구? 추인권자는? 예? 그럼 추인권자가 누구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추인권자는 누구예요? 본인 또는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포괄 승계인이 추인권자가 돼요. 그럼 추인권자의 상대방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무권대리인, 무권대리의 상대방 및 그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기억나시나요? 동, 철, 상, 추, 면 그랬을 때 추인이 이거잖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일부만 추인해서 하거나 또는 변경해서 추인하거나 또는 자기의 구미에 맞추어서 유리하게 돌려서 내용을 바꾸는 형태의 추인은 허용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추인 안 되고 변경하는 형태의 추인도 안 된다. 하려면 통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내가 추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명시적인 거지만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추인을 할 수도 있다. 그럼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판매를 했는데, 팔았는데, 본인이 대금을 수령하는 거예요. 매매 대금을. 그럼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을 하겠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또, 물건을 인도해줘요. 집을 비워줘요, 아버지가. 예? 명도를 해줬다 그러면 이것도 추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권 소비대차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하니까 본인이 알았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한 달만 시간을 줘요라고 해서 유예를 요청하더라. 그러면 아들이 이미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다만 기간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까 이것은 추인에 해당하죠. 반면에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에요.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장시간 형사 고소도 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무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뭐 한 거죠? 침묵한 거죠. 근데 침묵은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의사표시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참고로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소구표가 있을까요? 소구표가 없을까요?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은 소구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5월 1일 날 무권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본인이 뭐를 합니까?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 행위의 효과를 받는 거예요? 과거에 한 행위의 효과를 받아서 유효로 전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하나씩 따져보셔야 돼요. 자, 추인의 효과.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를 확정한다. 그렇다면요, 추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 행위의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지, 추인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한다. OX, XX. 본인이 효과를 인정하겠다는 거지. 그게 유권대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이다.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에 해당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수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즉 사후의 대리권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보시죠. 40페이지. 문제가 지난번까지는 글씨를 작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다 넣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키워놨어요. 잘 보이죠? 네. 자,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들을 훔쳐서 위조해서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다. 을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가정할 때, 이 얘기를 왜 넣냐면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같이 따져줘야 돼. 이 말이 없으면. 어쨌든 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누구예요? 갑.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자, 틀린 거 골라라 그랬어요. 1번. 갑이 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요청해서 수령한 경우 그랬어요. 갑이 병에게 대금을 요청해서 대금을 수령했어요. 갑이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갑이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어요. 추인을 을에게 했대요. 이렇게. 그런데 병이 이를 알지 못했대요. 그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알지 못해요. 얘가. 알지 못해요. 이때 병은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추인을 했어요. 그래도 그 추인의 효과를 얘한테 주장하려면 얘가 그 사실을 안때 한해서 추인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뭐를 했죠?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추인이 먼저 있지만 얘가 그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으니까 이건 철회가 먼저가 된 거예요? 추인이 먼저가 된 거예요? 철회가 먼저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철회된 것이니까 이건 무효로 확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 있다. 3번. 병이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병이 알았어요. 얘가 최고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일 때만 할 수 있죠. 자, 이때 병은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죠. 철회는 언제만 가능하니까? 선일 때만 가능하니까. 4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을이 미성년자예요. 얘가 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지는 책임이니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 책임은 무겁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한해서 행위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뭐라 그랬죠? 미성년자 그랬잖아요. 을이 미성년자라면 이때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죠. 5번.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자, 을이 갑을 상속했다는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 본인이 사망한 거예요? 얘가 사망한 거예요? 아까 우리 상속이 이렇게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상속이라고 했을 때 이 속자가 무슨 속이라고요? 이어받을 속자예요. 그러면 상속한 경우는 받은 경우예요. 상속인은 어떤 사람? 받은 사람을 상속인. 사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을을 받은 경우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여기서 아니지. 을이 갑을 받은 경우 그래야 되죠? 그럼 을이 갑을 받은 경우니까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잖아요. 어떤 경우? 1번, 2번? 1번인 경우잖아요. 이때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그럼 2번의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속한 경우, 갑이 받은 경우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요거는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아시겠죠? 상속했다는 말은 받았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말로. 그럼 어쨌든 이 경우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했으면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이때 을은 병에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무권들여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에 반하니까. 요게 틀렸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다음 문제 볼까요? 1번. 자, 무권대리인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을 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요번에 본인은 을이고 무권대리인이 갑입니다. 요 경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을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자, 1번. 병은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을이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 그렇죠. 틀렸죠. 어디가?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2번. 을은 갑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을이 갑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수. 추인은 양쪽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을이 병에게 갑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을이 병에게 추인을 하면 매매 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추인한 때가 아니라, 그쵸, 소급하여 그랬잖아요.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4번. 계약 체결 시 갑이 무권대리하는 사실을 알았던 병이에요. 알았던 병. 을에게 최고권 행사할 수. 틀렸죠? 최고는 선의 악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병이 갑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경우, 병이 갑에게 무권대리 책임을 물어서 청구한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를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무권대리 책임은 얘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렇죠? 자, 다음 2번입니다. 을은 갑의 X건물에 대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갑의 X건물에 대해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랬죠.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틀린 것 1번.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갑의 요구에 따라서 병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을 했대요. 예? 그럼 갑이 요구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죠. 2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것 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이 뭐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때의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알지 못한 병이다 그랬을 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죠. 병이 모르니까. 자, 3번.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로 해줬어요. 지금 을과 병사의 매매 계약 체결 후 갑이 X 건물을 누구에게? 정에게 제2매도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로 해줬을 때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서 제1매매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줬대요. 제2매매해서. 그럼 누가 소유자인 거예요? 정이 소유자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이후에 이걸 뭐 했어요? 추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매매계약은 유효하잖아요. 추인했으면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네. 틀렸어요. 정은 이미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이중매매 했다는 얘기예요.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에서 등기 넘겨받았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근데 얘가 왜 추인을 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문제를 이렇게 꼬아냈어요. 추인을 했어도 요건 유효하고 다만 소유권 이전은 불능이 됐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어서 얘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토리가. 똥멍충이죠? 이렇게 팔아놓고 지가 왜 추인을 하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갑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5번. 갑이 X건물의 가격을 인상해서 추인했어요. 이렇게 변경해서 추인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병이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어요. 대리권 없이.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입니다. 1번. 을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요? 무권 대리 책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은 추인도 하지 않고 상대방 철회도 하지 않고 행위 능력이 있을 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일 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잖아요. 어떤 것도 제3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무권대리 책임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부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갑이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추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3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갑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을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때는 추인 거절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지금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을 통보를 했다 그랬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럼 기간 내에는 안 한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의 규정대로 상당한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뭘로 간주해요? 추인 거절로 간주하잖아요. 그럼 이미 추인 거절로 간주했네요. 지난 후에 한 것은. 이건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으니까 추인 거절로 간주됐어요. 추인 거절로 간주됐으면 유효인 거예요? 무효로 확정된 거예요? 무효로 확정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 설령 추인을 통보를 했어도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병은 갑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동의하셔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내에는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인 거절로 간주되었고 그러면 무효로 간주된 것이니까 계약의 거절을 이행의 거절을 할 수 있다. 무효니까. 4번 본인 갑이 을에게 계약을 추인했는데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을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 먼저 추인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그런 사실을 안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을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했다 그러면 이거는 철회된 거, 추인된 거? 철회된 거죠. 그럼 무효로 된 거예요? 유효로 확정된 거예요? 철회됐으니까 무효로 확정됐잖아요. 그죠? 무효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무효가 됐는데 을이 병에게 갑의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했어요. 그 이후에. 이미 늦은 거죠. 따라서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무효로 됐으니까 병은 갑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이게 추인된 거냐 철회된 거냐 따져서 이거 철회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효로 확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돼요. 바로 가면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5번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을에게 있다. 상대방 병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해 줍니다. 따라서 맞아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번 갑은 X 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명의로 병과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른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두 개 팔아먹은 거예요. 대리인이 토지하고 건물. 그죠? 근데 왜 긴장해요? 두 개 판 건데 뭐 두 개 판 거예요. X 토지를 했다가 거기다 Y 건물 하나 집어넣은 건데 자꾸 요거 들어가면 긴장하고 그래요. 1번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무권 대리니까. 2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대요. 갑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철회를 하려면 선의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3번 갑이 Y 건물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 일부 추인이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했을 때 병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한 추인은 무효이다. 맞죠? 4번 병이 계약 체결 시에 을이 무권대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에요. 악이. 병은 갑에게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최고는 선이든 악이든 다 틀렸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5번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 무권대리 문제는 이런 사례만 이해하시면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리냐고 칭하면서 이를 모르는 이게 나왔네요. 이를 모르는 무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병이다. 그래서 병은 선의임을 암시해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뭐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숨은 퀴즈. 병이 선이다. 1번 갑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을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누구 선택에 따라 갑의 선택이 아니라 병의 선택에 따라. 거기가 틀렸네요. 그죠? 2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병이 철회를 했어요. 그런 을은 매매 계약을 추인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철회를 했으면 철회로 확정된 것이니까 철회 후에는 추인하지 못합니다. 추인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번 병이 을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로. 4번 을이 갑의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병으로부터 매매 중도금을 직접 수령했다면 위 매매 계약은 을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뭐죠? 예? 묵시적인 추인이다 그러잖아요. 돈을 수령했으니까. 5번 을이 추인하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유효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요? 틀렸죠? 어디가?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들이 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자, 효과 기속은 크게 유권 대리와 뭘로 나누죠? 무권 대리로 나눈다 그랬죠? 무권 대리는 다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나눈다 그랬죠? 이때 이 표현 대리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뭐죠? 125조 표시 대리, 126조 월권 대리, 129조 멸권 대리. 표시 대리는 뭐라 그랬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표시 대리가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월권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멸권 대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그래서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자, 먼저 본인이 있고요. 표시 대리 보면 본인이 대리권 수에 표시를 했어요. 을에게 마치 대리권 준 것처럼 본인이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직급이 과장이에요, 과장. 근데 영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명함을 파줬어. 이사라는 직함을 파가지고.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병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대리권 수요의 표시를 본인이 해줬고 얘는 직함은 과장인데 이사라는 명함을 파가지고 얘한테 줬잖아요. 그게 본인 책임 아니겠느냐. 그럼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권한 내의 대리 행위를 했고요. 상대방이 그 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선이 무과실이었다.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었다. 그럼 그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다. 두 번째 월권 대리는 뭐냐면 본인이 있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을에겐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권한 범위를 넘은 대리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을에게 정말 월권을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의 내용은 얘가 월권 행위를 했는데 실제 월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잘못이 없을 때 그거를 우리는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법전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지만 그 뜻은 결국은 뭐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 그래서 우리 월권행위 이야기했을 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부부라면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상호법정 대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내에게 저 매각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 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월권행위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서류만을 믿고서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라 그랬죠? 무시무시한 아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본인에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 아내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확인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과실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멸권들이 보시면 본인에게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다가 그 대리권이 소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를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선의무과실이라면 역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를 봤을 때 공통점은 다 뭐예요? 공통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또 공통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공통점이라는 거 지금 봤잖아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네? 또 공통점. 대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권한이 있었다, 없었다? 월권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대리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대리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대리 당시. 그 행위 당시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세 개의 공통점 또 있어요. 지금 상대방 선의무과실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요게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요거 할 당시에 권한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의 책임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치 겉으로 봤을 때, 건물도 겉으로 봤을 때 이쁘장한 건물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관이죠, 외관. 본인이 외관을 형성한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본인이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뭐 하려고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냐 그 말이에요. 그죠?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그 사실을 왜 알려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왜 오버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 본인의 책임. 그럼 표현대리 제도는 본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해요. 그러면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한다는 거예요? 본인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상대방 보호한다는 취지죠? 예? 그럼 상대방 보호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로 추정할까요? 안 할까요? 추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추정해야 되겠죠. 상대방 보호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것만큼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왜? 125조나 129조에서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조문 자체에서. 근데 126조에서는 조문 자체에서 선의무과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의무과실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례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추정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 근거로 싹자질이 되는 건 표현 자체가 다르다. 125조와 129조는 선의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라고 달리 표현하는 이유는 요거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취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추정해주지 않으니까 상대방 스스로 네가 스스로 정당한 이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닷소리. 판례도 그렇고. 자,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효과 귀속에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나오잖아요. 그죠? 유권대리는 효과 귀속되는데 무권대리는 효과 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125조와 126조와 129조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표시가 있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었죠? 얘는 대리권이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했다. 이 상태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인 거예요. 그래서 표시, 월권, 멸권이에요. 그럼 두 번째, 권한 내의 대리행위고 이것도 권한 내의 대리행위인데 얘만 월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리권서의 표시는 이거 많이 나와요.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 또는 이를 승낙, 묵인 혹은 방조했다라는 것도 전부 대리권서의 표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이사가 아닌데 이사란 직함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했다. 또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것도 대리권서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126조에서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건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죠. 법정 대리권이에요. 공법상의 권리라도 무방하다. 기본 대리권과 월권행위 사이에 동종유사함을 유하지 않는다. 이것도 매우 많이 나와요.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행위 사이에 서로 관련이 없어도 돼요. 기본 대리권은 등기상의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을 줬어요. 야, 등기 신청이라 그래 서류를 줬더니 사법상으로 대물 변제를 해버린 거야, 이놈이. 서류 맡겼더니 등기 신청하라고. 근데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이건 사법상 행위고 이건 공법상 행위란 말이에요. 등기소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니까 이건 공법상 권리고 요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고 사법상의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 사이가 같은 종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동종유사함을 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과 관련해서 대리권 소멸 후 주방장이 부주방장을 복대리로 선임했고 그 부주방장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129조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주방장 사건. 그래서 복대리에서도 적용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돼요. 125조, 129조는. 근데 126조는 추정되지 않는다. 워낙에 말석이 많으니까. 이거 세 개 다 과실상계 적용돼야 안 돼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얘 과실비율 5고 얘 과실비율 5다 그러면 과실은 서로 까자라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사과 100박스를 팔았어요. 그럼 얘가 100박스, 한 박스당 10,000원 해가지고 100만 원을 사과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100만 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물건의 판매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즉 계약상에 발생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지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과실상계라는 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상계하는 거예요. 그럼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의무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갈비집 사장이 주방장한테 맡겨가지고 고기 사그래서 고깃집 사장님이 고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고기 100근을 팔았어요. 100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매 대금을 줘야 되겠죠. 100근에 대해서. 한 근당 100만 원씩 해서 뭐 예를 들어 1억 원 줬다. 한 근에 100만 원씩. 예? 그러면 이 1억 원이라는 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고깃값 달라는 거예요. 고깃값 달라는 거잖아요. 표현대리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표시가 있고 월권이 있고 멸권이 있었을 때 이와 같은 외관을 형성한 본인의 책임을 지우는 게 표현대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외관을 믿고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효과 귀속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표현대리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을까요? 없어야죠. 왜냐하면
얘한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보여진 외관을 신뢰하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 뿐이지 전득자는 얘하고 거래한 사람이지 이 사람하고 거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지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거죠. 그렇다면 하나만 더 보시는데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유권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대리에 속하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유권대리의 주장을 했어요. 유권대리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에요, 유권대리 일종이에요?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했으면 표현대리 포함된 거예요, 포함 안 된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문제 보겠습니다.